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르노 회장을 자주 볼 기회가 있었죠. 우리는 꼭 백지연과 일을 하고 싶다. 펠리카노? 안나 윈터가 화나려고 그래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안나 윈터였던 거예요. 특별 만찬이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 그 베르사유 궁에서 만찬이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금 백지연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하고 구독자 여러분의 시간이니까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저는 기대도 크고 무슨 얘기를 재밌게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을까 아주 신났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지? 그럼 누구 생각나세요? 보통 일론 머스크 생각하죠. 일론 머스크 얘기도 많이 하고 옛날엔 사실 빌 게이츠 얘기도 많이 했었고 워렌 버핏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뭐 부호 순위는 이렇게 바뀌니까 그리고 사실 그게 뭐 우리한테 중요하겠어요. 하나도 안 중요해. 너무 먼 나라 이야기라서. 하지만 이 세계적인 부호는 최근에는 블랙핑크 리사하고 공개석상에서 많이 나와서 많이 화제가 됐었죠. 프레데릭 아르노. 바로 그 프레데릭 아르노의 아버지입니다. 아르노는 우리가 다 아는 LVMH 그룹의 회장이에요. LVMH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루이비통 회장 이렇게 나오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루이비통 브랜드의 회장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LVMH는 그룹 이름. 그래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를 합친 건데 사실 여러 브랜드가 있는 회사죠. 재산이 300조라나 너무 많아서 감이 안 오죠. 이쪽 브랜드 쪽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 LVMH가 소유한 브랜드가 어디지? 이걸 찾는 것보다 샤넬, 에르메스 빼고는 다 LVMH 거라고 보면 돼. 이 정도의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호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아르노 회장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인가 아니면 자수성가인가? 이 사람은요 약간 섞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업을 하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긴 했어요. 그런데 원래 그 가족에서 갖고 있던 부하고는 상상도 못할 규모로 키워낸 사람이니까 두 가지가 섞인 사람이에요. 그 부호들을 보면은 두 가지 분류로 크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는 좀 관심이 없었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 아니면은 공부도 잘했고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다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르노 회장은 공부도 잘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에콜 폴리테크니크라는 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과대학인데 비교하자면 미국의 MIT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죠. 공부를 잘했고 그 다음에는 가족회사, 그러니까 건설업 회사 하는 집의 아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경험을 조금 쌓다가 아주 빨리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시작했다고 하고 그 부동산 개발업이 성공을 했겠죠. 그래서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이 사람이 프랑스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부싹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부싹? 못 들어보셨죠? 저도 사실 제가 디올 관련 일을 하게 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부싹이라는 회사는 섬유, 직물 만드는 회사예요. 크리스천 디올이 47년, 여기 47년에 처음으로 이제 패션쇼를 하고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가 이제 전후잖아요. 세계가 경제가 어렵고 못 살던 때잖아요. 그래서 이 옷감이 굉장히 귀하던 시기여서 갑자기 전쟁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막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 직물값이 막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부싹이라는 회사가 이제 굉장히 커진 거죠. 그 부싹이라는 회사가 바로 지금 크리스찬 디올의 모태예요. LVMH 그룹의 브랜드가 아주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르노 회장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애착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크리스찬 디올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대단한 부호, 세계적인 부호를 선배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서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르노 회장을 자주 볼 기회가 있었죠. 그건 제가 크리스찬 디올사하고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크리스찬 디올사에서 저를 같이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저의 그 백그라운드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제가 했던 일 중에 이제 뭐 앵커, 기자, 뭐 인터뷰어, 그리고 책을 쓴 거,
그리고 제가 컨설팅 회사를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운영했었어요. 그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 다국적 기업의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들을 컨설팅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력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보고 저한테 제가 사회 전반의 문제를 잘 현상이나 트렌드나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도 같이 앰베서더 겸 자문을 하면서 브랜딩과 관련한 전략적 파트너가 돼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 관련된 일을 했고, 더 자세한 거는 기업 비밀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까지. 처음에는 디올 코리아 사장하고 저녁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전달이 왔어요. 저희 지인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거절했죠. 무슨 저녁? 왜? 그래서 거절하고 또 한 달 있었더니 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왜 자꾸 저녁을 먹자 그러지? 하고 또 거절. 제가 저녁을 나가서 잘 안 먹어서. 그래서 거절. 그랬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러지? 하고 이제 미팅을 했더니 그때 뱅상이라는 프랑스인이었는데, 물론 이제 디올 본사 파리에서 파견된 이 디올 코리아의 책임자였죠. 그래서 그분하고 만났는데 도대체 왜 만나자고 했지?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 사회, 경제, 문화, 그 다음에 뭐 트렌드,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식, 그 다음에 뭐 여성의 문제,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프랑스 사람들이요. 원래요, 말을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프랑스에 자주 가면서 제일 괴로웠던 게요, 전 저녁을 굉장히 일찍 먹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저녁이 보통 8시예요. 그럼 8시에 가면 8시 이렇게 저녁을 늦게 먹자고 가죠. 8시에 절대 시작 안 해요. 칵테일 다 또 서 있어요. 테이블 저쪽에 있는데 다 서서 1시간, 때로는 1시간 반? 그래서 저녁은 계속 뭐 칵테일 한 잔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문제에 대해서.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이슈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관심도 많고, 제가 보기엔 진짜 공부도 많이 하나 봐요. 정말 다양한 화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쳐서 이제 나는 밥을 먹을 기운도 없다 할 때 저녁을 먹어요. 근데 제가 뱅상을 처음 만났을 때도 또 이제 이 프랑스의 대화가 시작이구나.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거의 다 저한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좀 지쳐서 그래 나 왜 만나자고 했냐 물어봤더니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디올이란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특히 프랑스에서는 정말 전통과 사랑을 받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저랑 대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실마리라도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인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제가 전혀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던 사람이니까 어떤 형태일지 모르지만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밥을 먹읍시다. 그래서 갔더니 그때는 디올 코리아 아시아 태평양 책임자가 왔더라고요. 저녁은 8시에 시작됐지만 또 한 새벽 1시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 아시아 태평양 책임자가 우리는 꼭 백지연과 뭔가를 일을 하고 싶다. 드디어 이제 공식 초청장이 온 거예요. 우리가 파리로 초대를 하고 싶다. 가야죠. 왜 안 가요? 파리로 초대를 한다는데.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번에는 이제 크리스티안 디올 본사의 전체의 대표,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패션 업계에서는 톨리다노 사장이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 수십 년간 디올 사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톨리다노 사장과의 미팅이 이제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죠. 그랬더니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만나러 나오는데 크리스티안 디올 본사의 그 사람들 만나는 미팅룸은요 재밌어요. 모든 가구를 크리스티안 디올에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시그니처 원단이 있거든요. 글렌체크 디올 그레이라 그래서 디올이 잘 쓰는 회색이 있어요. 그 디올 그레이 원단으로 의자건 테이블이건 뭐 이렇게 가구 그걸 전부 그 원단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예쁜 방이었어요. 그 방에서 미팅을 했는데 이만큼 자료를 갖고 들어왔어요. 정말 이만큼을. 그게 다 제 자료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 대해서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딱 앉자마자 명성은 거품이야. 나도 알아요. 그랬어요.
그 아마 제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기를 죽이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사회 선배니까 그렇게 좋은 말을 하려고 했을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또 그게 프랑스 사람들의 전형적인 대화법이에요. 우리가 흔히 많은 이런 말로 안 해요. 너 유명하다며? 보통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우리 일상의 대화잖아요. 반드시 문장을 만들어서 멋있게. 그래서 명성은 거품이야. 알아요. 그랬더니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또 1시간 반. 원래는 예정은 30분이었어요.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면서 비서가 중간중간에 다음 미팅 있다고 계속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제 하는데 톨리다노 다음 미팅 있어요? 다음 미팅 있어요? 3번을 했는데도 알았다고 하고 계속 그게 프랑스의 대화법이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3번째 비서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톨리다노 안나 윈터가 화나려고 그래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안나 윈터였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만남이 있었고 그러더니 저녁에 저의 이제 공식 일정 2박 3일의 일정이 딱 있었는데 그날 밤에 파티에서 보자 하고 이제 우린 헤어졌는데 그날 밤에 파티가 바로 뭐였냐면 특별 만찬이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 그 베르사유 궁에서 만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이죠. 고궁에서 특정 사기업이 저녁을 먹는다. 물론 거기서 이제 음식을 하지 못하니까 특별한 방법을 했겠지만 케이터링을 해서 그래서 베르사유 궁에서 저녁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초대받았죠. 궁과 궁 사이의 회랑 그거를 여러 사람이 앉는 디너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긴 회랑에 긴 테이블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전부 꽃장식 너무 아름다운 파티였어요. 그래서 그 베르사유 궁에서 디너를 하면서 바로 톨리다노 옆좌석에 앉아서 톨리다노와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더니 톨리다노가 갑자기 저한테 별자리가 뭐지?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별자리는 사자. 그랬더니 이 사람 말하길 나는 당신이 사자자리인 줄 알았어. 왜? 내가 사자거든. 우리는 리오. 나는 리오를 좋아해. 릴은 리오하고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별자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팅이 이루어졌고 저는 아주 행복한 파리 여행을 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식 제안이 왔죠. 일해달라고. 아주 오랜 시간 걸쳐서 계약을 하고 앰베서더 앤 자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3, 4년? 3년. 공식적으로는 3년 일했고 비공식적으로는 1년 왔다 갔다. 그래서 프랑스를 아주 자주 갔죠. 실제로 그쪽에서 왜 선배님을 컨택했는지가 프랑스인 맹상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보기엔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천 디올의 옷을 입었을 때 잘 어울리면서 대화를 잘 하면서 근데 그 대화가 모든 분야의 대화를 할 수 있으면서 영어로도 소통이 되는 저 여성은 누구야? 그랬다는 거죠. 제 기사가 나온 걸 봤나 봐요. 한국인 직원들이 저는 누구누구 어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앵커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꼭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시작이 됐대요.